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의 현안과 지역 의제를 발굴해 토론하는 공론회장, 마을은 지금의 마을 PD 김민호입니다. 네, 성북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든 마을이죠. 아마 성북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했던 주민분들이라면 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가 역사문화 개발 계획에 착수하면서 마을 이곳저곳에 공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북동 주민들을 모시고 역사문화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으시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윤희 서울시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성북동 마을계획단이신 고영율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호 건축그룹 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대식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개발 현황에 대한 짧은 리포팅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성북로 대표 보행거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성북로 일대입니다. 성북동 한신 한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약 550m 구간을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곳은 이처럼 통행로가 넓어졌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15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 공터 역시 성북 종합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곳입니다. 이 사업들은 성북구가 추진 중인 창조문화 역사도시 사업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대표 보행거리 조성 외에도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각각 공사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북구의 사업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 체계의 1단계는 마을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례로 성북동 장인의 거리 조성 및 복자교 재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성북동길은 계획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창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선잠단지 정비 사업의 경우엔 2017년 1월 기자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설명회 역시 일방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치는 등 애매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성북동 쉼터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 관광안내센터 사업 역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설치된 안내기기의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창조문화 역사도시 개발 현황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요약하면 크게 4가지의 정책 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성북동은 박물관이다, 역사문화도시 성북, 책 읽는 도시 성북, 마을문화 인프라 조성,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이라는 큰 정책 과제 아래 특화거리 조성이나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 등등 세부 계획들이 그 아래로 있습니다. 성북구 발전이 물론 주 목적이겠지만 이 주거지인 성북동 개발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되고 있는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윤희 서울시 의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의 제목이 성북동은 개발 중인데 사실은 이제 성북동 큰 틀에서 보면은 성북동은 이제 개발이 중단됐다. 그리고 성북동은 지금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어쨌든 성북동의 가장 큰 갈등 요인들은 그 주거 문제였거든요. 재개발 1, 2, 3, 4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한 몇 년에 걸쳐서 이 재개발들이 사실은 이제 마을을 보존하면서 원주민이 그래도 그대로 살아남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제일 많았고 지금은 거의 재개발들이 좀 이렇게 많이 포기가 되고 해제가 되면서 다른 이제 그렇다고 재개발이 안 됐다고 노후한 건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 상태로 살 거냐? 그거보다는 다른 인프라들 어떤 게 복지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인프라들이 좀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서 아마 많은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내용 보다 보니까 저렇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안 하니 그렇게 제가 아침 7시에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송대식 의원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북구의 송대식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총 이 예산이 성북구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771억이에요. 주민들은 아마 이런 것까지는 모를 거예요. 771억이라면은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사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길만 가지고 하는 예산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은 약 70억 정도가 들어가요. 바닥을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도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히면서 다른 아니 그냥 박물관 짓고 뭐 하고 이런 거 빼고도 그냥 순수하게 길에만 들어가는 돈만도 한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냐. 그 안에서 충분히 아까 좀 말씀한 대로 뭐 민원을 들으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도 구청이나 내지는 그렇지 않은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남을 날아가고 있거든요. 왜?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해야 하고 예산 받아왔으니까 해야 하고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횡단보도를 바꿔달라는데 바꿔달라는 게 원래 있던 데에서 옮기면서 내 집 앞에 횡단보도가 생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민원을 받으면서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보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과연 구청장이 행정을 하는 구청장이 자기 치적 쌓기를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일단 서두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 70억에 관한 아까 도로에 관한 70억인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40억 이상은 성북동에 그 장기밀 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요. 국가가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거죠. 이거는 요구가는 도로다라고 한 39년, 거의 40년 가까이 도로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면서 근데 언제 수리되나 언제 도로가 되나 이러면서 기다려온 세월이 한 40년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한 40억 정도는 사실은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보상비가 될 거예요. 국가가 약속한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이 사실 2020년 되면 다 해지가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아이였던 사람이 중년이 되고 작년에 아버지였던 분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계속 그 도로 되기만을 기다리고 집수리도 못하고 비세는 집에서 국가가 기만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길내는 뭐 보도블록 예산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상해 드려야 되잖아요. 또 그만큼 가치만큼 그런 예산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사업을 잡기 전에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도 충분히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우리 구의원님도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못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없었구나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면 네네. 그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그 상태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그 도로를 보상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은 그냥 주차장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헐리고 싶지 않아 해요. 왜? 거기는 상권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만큼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3년 안에 절대 못해요.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계속 버티고 계속 소송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이 용역을 성북구 용역을 하는 걸 전체적으로 이 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이 용역 보고서가 이게 이제 300페이지짜리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용역 보고서만 하는데 용역 보고서만 5억 5천 들어갔어요. 용역만 하는데 5억 5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쭉 훑어보는 선진국 사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 몇 마디 정도 들어가 있는 게 5억 5천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희망제작소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용역이 거의 희망제작소가 합니다. 그 희망제작소 안에 드문드문 무엇을 새로운 걸 첨가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이득금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나 어디서 돈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 받는 것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당사자인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북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4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구석구석 골목, 예전부터 미리 도시계획을 생각해 놨다고 하면 정말 뭐 북촌이나 서촌보다 못지않은 이 골목이 되었으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은 한옥을 가지고 그거를 좀 지키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시민입니다. 네, 최근 성북구가 창조문화 역사도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거니와 굳이 이렇게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꼭 도로를 넓혀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창조문화 역사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있는 역사를 이렇게 발굴해서 있는 그 자체로 개발을 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에 살고 있는 성북동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성북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종로구의 서촌이나 북촌 같은 데도 그 좁은 골목들을 많은 사람들이 옛길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동도 그런 길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길이 넓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것을 성북동을 더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한 번 더 이걸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재고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북동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조금 좀 슬로우, 다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삶을 많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넓히고 이렇게 걷는 거리를 조성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옛 추억을 가진 마을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계셨고요. 또 도로 개선 공사 등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성북구를 개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고영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북동 특이하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옛 것과 현대 것, 그래서 잘 어우러진 동네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현대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와집이라든지 기와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걸 현대식으로 병합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행사업 이것도 공청회를 한 4-5번 했는데 참 설전이 오고 갔었죠.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한두 번 더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사를 시행했어요, 이걸. 우리 주민들 모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행 학대인가? 도로 학대든지 보행 학대든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상인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차를 못하면 우리 장사 영업이 지장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보완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현대식 개발보다 약간 조화를 이루어진 개발,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고요. 다음은 이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개발 계획이라는 게 특히 네. 마을 단위에서 작은 식의 개발 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은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빠지고 예를 들어서 길을 넓힌다. 누구를 위해서 길을 넓히는 거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된 것도 일종의 역사문화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겠다는 취지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게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 그 실제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나 하는 고려가 모든 것에서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 고려가 되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 돼야 되는 건지를 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먼저 해놓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에 대한 의견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나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윤희 시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대의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집행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그 행정부의 그런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보행로 지금 눈에 보이는 네. 사실 뭐 우리 송대식 의원님 전체 성북동이 700억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도는 200억 규모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텐데 현재 보행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처음 공청회 때부터 저도 사실 많이 당혹스러웠던 지점들이 있었고, 이게 또 이제 서울시 공모 사업을 이제 구가 네. 신청해서 공모해서 또 선정이 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공청회 과정에서 저 좀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었고, 우리 또 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 사회에. 그러면서 정말 최대한 많은 공청회를 내지는 많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해라. 그래서 그나마 한 5번 정도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공청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거의 주민들이 거의 싸울 것 같았어요. 의견이 찬반이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차장 문제 해결해 놓고 해라. 또 한쪽에서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뭐 한쪽에서는 나무를 옮겨라. 한쪽에서는 나무 안 옮기면 어떡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또 그 안에서의 또 이렇게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종합적인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동이 하는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은 모든 주민들께는 다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나 크기나 또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할 텐데 적어도 우리 그 대표기구의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 때 반드시 사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성북동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서울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절대로 성북동 주민만을 위해서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북동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성북동 주민과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역구 시의원인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롭게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견제해내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소통이나 이런 과정들은 네. 저 계속 주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의기관 저희가 대의기관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근데 의원이 얘기하면 가끔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집행부가 정말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서 잘 개선에 반영해 준다면 뭐 저희한테까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행정부에서는 또 저희 얘기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귀담아 들어준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보행로 이제 그 인도 확장, 그다음에 차도 다이어트 요 공사 같은 경우도 뭐 초기 공사 시작하면서 우리 상인분들이 많은 이제 그 폭발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중재하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했었고 적어도 정말 민원을 제기하시는 상가 한 분 한 분 다 방문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적어도 공사를 하는 동안에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또 구청에 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도 잘 이행해주고 현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사 시작할 때는 아침 7시, 7시 반부터 제가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잠을 깼는데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조성되고 나니까 좀 약간 의견들이 좀 달라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여튼 네. 그런 역할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면서 또 한편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송대식 의원님께서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그 관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모 일간지에다 낸 광고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북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성북동의 미래유산을 마련하고 고유의 정주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해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을 재창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역사문화지구의 성북동 가치를 창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하기 위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사업을 제 민선 6기 문화사업 분야 과제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언론에 홍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얘기들은 다 좋은 얘기들만 잘 써놨어요. 근데 이 좋은 얘기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5회차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5회차 설명했을 때 지역 주민들 최고 많이 왔을 때 40명 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조금 왔을 때 15분 오셨어요. 다 거기에 채운 나머지 사람들은 관 공무원들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설명회를 하느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 중요하게 얘기하는 정주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주 환경이라면은 그곳에 살고 싶은 곳이 만들어지는 집성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있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여요. 옛날에 조용해서 살기 좋았던 성북동이 이제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떠난다는 거죠. 이런 걸 기본적인 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발에 의한 있는 사람을 보내는, 그 다음에 기존에 잘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전세나 월세가 비싸서 외부로 보내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젠트리피케이션? 예, 그런 현상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자성 대회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 1번 이거야. 아니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월세 내고 하는 게 많지, 그걸 하지 못하게 관해서 그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얘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또 한편 지난 8월 5일 이 주제로 성북동천이라는 성북동 마을 잡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요. 그 워크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 홍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 자체, 정보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태잖아요. 이거는 이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보도 공개가 잘 안 되어 있고, 특히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는 뭐 마치 기밀문서처럼 안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지도 않고 그 자료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주민들을 배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 치더라도 저희도 사실은 이거 안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민들과 뭔가 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아니면 좀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발전시키고, 또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 지역의 문제나 그런 것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보통 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정도까지만 얘기를 나누고 다른 주민들하고는 거의 나눈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지금 뛰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많은 것들을 어쨌든 성북구의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구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사전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명칭도 사실 되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뭔가 생뚱맞은 제목을 달고 나오는 사업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기초자치단체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욕심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 지역에 계속 뭔가를 키워드를 갖고 꼽아야 되겠다라는 계속 어떤 욕심 때문에 계속 이런 사업들이 생기는 것도 있고. 저는 뭐 성북구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를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자기네들을 알리고 수입원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과정을 자치단체가 이제 자립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상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살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이런 데 담기게 되는 건데, 이런 여기는 다행히 여러 가지 그런 뭐 조선시대까지는 아니라 근대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옛날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것들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가나 도시계획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이런 것들의 시작, 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우리 동네에 어떤 특색을 입히고 하는 거에 대한 시작점을 거기다 주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단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삶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이제 조금씩 쌓여 나가다 보면 이제 이게 실행 단계까지 와버리면은 주민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죠.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게 학부모님과 동시에 또 지역 주민인데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에 너무 답답했고, 아무리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통로를 알 수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이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하고 나서 주차장이 지어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괴감이 있었고, 좀 알고 싶다. 이제는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 역사문화지구라고 하는 정보를 좀 알게 돼서 이거를 보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젊은 부부로서 아이의 뭐 교육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이제 문학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문학객들을 쭉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동네는 이제 백화점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도 이 동네를 소비하는 그냥 소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이제 예전처럼 어느 동네 가서 살까 이런 부분들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보셨듯이 이날 워크숍의 주된 내용은 개발의 정보가 주민들과 공유되지 못했다는 점이고, 또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을의 상업화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을 개발하는데 거주자가 모르고 있거나 또는 반대하는 경우에도 계속 추진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거나 혹은 이 워크숍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준호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제가 건축가로서 뭐 이러저러한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방송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발굴될 수 있는 것들을 상품화하기 위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고려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게 점점 좀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주민들의 삶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관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걸 한다라고 공청회 같은 걸 하는데 이미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런 걸 하면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자리에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고 관 쪽에서는 관 쪽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중간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제서야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민선 6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30년이 채 안 됐잖아요. 네. 예. 이제서야 이제 진정한 그 주민 자치 민주주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전문가와 관과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포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지만 이하마을 같은 경우는 벽화 때문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북촌마을도 마찬가지고 저쪽 서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관과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맞춰나가는 작업들을 이제부터 조금 해나가야지 앞으로 좀 더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좀 주민들과 관과 뭐 시민들,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 지점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이윤희 의원님. 오늘 공사 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통, 오늘의 주제가 이제 소통의 주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많이 필요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이것 또한 시청률 많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또 공청회도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고 또 제가 나름대로 SNS 소통을 나름대로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사람인데 또 거기 제 페이스북 친구나 카스토리 친구만 또 그 진행되는 이야기들 또 저의 고민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또 성북소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적어도 정말 어떤 툴로 우리가 우리 지역분들과 우리 주민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제안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안들 저희가 정말 듣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행정기관 또한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툴들을 또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좀 의견이 모아질 때 또 뭐라도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보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성북동이 이제 재개발들이 다 곧 이제 마지막 성북 3구역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도 해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건축 규제가 좀 풀어지고 이제 다른 어떤 틀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막 난개발처럼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해제되거나 또 성북 2구역은 이제 보존하는 원형을 보존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4구역은 주민들이 해제시켜는 상황인데 노후한 주택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처음 재개발 붐 있을 때는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요. 외지 투자자들이 막 투자해놓고 빈집으로 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주거 환경들을 어떻게 주민의 목소리로 개선시켜낼 것인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잖아요. 밀어내는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으로 어떻게 다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이곳에 더 오래 계속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인데요. 네.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가장 핵심이 아무데나 다 해주지 않죠. 다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선정의 가장 기준은 주민이에요. 요즘은 어쨌든 주민 참여 내지는 주민의 목소리,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되어졌을 때 선정의 기본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성북동의 변화나 발전이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가치들을 어떻게 더 눈부시게 발전시킬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예산도 확보해 오는 자치구는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막 눈먼 돈들을 막 가져오듯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물론 저도 좀 기여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의 내지는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많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쵸.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그 아까 영상으로 나왔던 그 검토 워크샵이 예.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된 거거든요. 성북동천이랑 저랑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북동천을 사무를 보시는 김기민 씨라는 분께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김기민 씨라는 분께서 지금 계속 공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공부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라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차를 많이 배지시키는 도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처음에는 책을 몇 가지 그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들을 같이 읽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 자리는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성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문가들과 한번 토론을 해보는 자리를 만들자 했는데 저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 그 독서 모임 할 때는 한 분, 두 분, 많아야 한 세네 분 이렇게 오셨었는데 저 자리를 딱 갔는데 꽤 많이 오시고 카메라도 막 있으시고 예. 사실 아까 첫 장면에서 제가 비어있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제가 살짝 늦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알리려고만 하면은 현안에 대한 그 문제점들은 주민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음만 먹으면은 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좀 관해서 좀 저는 주민들하고 좀 먼저 좀 이야기하고 열린 마음으로 좀 이야기하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자세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북동 마을계획단이신 고용률 선생님께서는 관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충분한지 약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네 올해 한 20여 년 살긴 살았지만 이렇게 마을계획단에 가입하고 나서 좀 동네 사정을 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는 발언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네. 경청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러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아까 영상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우선 소통이 안 되네요. 우선 소통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아무리 이런 토론을 해도 우리 일반 주민들 모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용두삼에 되지 않을까. 아까 시청률이 별로 안 나가니까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라는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동사무소 이런 유관단체 회원분들은 이런 게 정보를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그 보행 확장공사 주민들 이게 뭐야? 전혀 생소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역시나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송대식 의원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제안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딱 갖다 씁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자기 상급자. 그러니까 구청에는 구청장이라고 하고 시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딱 찍히면 그거대로 합니다. 공청회 과정이나 설명회 과정은 거기에 요식행입니다. 100%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제가 의원직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 과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저는 사실 이 지방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 지금에 있는 선출직보다는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전부 다 관선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적 쌓기를 안 하는 거지. 자기는 이 치적을 밟고 올라서서 다음에 자기보다 높은 하나의 단계로 올라가려 하니 그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해서 어떻게든 외부에 알려야죠. 그게 제일 큰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셔서 대통령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갖고 계신 거야. 관선이 아닌 민선 구청장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끝까지 딜레마로 남아있을 것이며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이고 우리 구청장님 허울 좋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 우리가 여태껏 공산주의에 살지 않았는데 이제서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 하는데 결국 이렇게 오늘 하는 얘기 들어보면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공산주의도 이거보다는 더 한다는 거지. 차라리 아예 이걸 해! 면 됐지. 주민들을 얼려서 이 사람하고 싸움시키고 결국은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지. 제가 구의원 생활 지금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한 번 떨어지고 지금까지 하니까 3선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성북동에서 지금 6년째 살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네. 56년째 살면서 우리 구청장님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시는 분은 참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직 행정체계와 공무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쯤 돼서 그 사업의 개발 주체인 구청 담당 공무원과도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부와 성북동 역사문화팀의 이병곤 팀장과 인터뷰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성북동 문제는 2013년도 11월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한 열람 공고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북동에 대해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도 발굴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춘다 그럴까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동에 이제 보행하는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처음 시설하기 이전부터 설명회를 서너 차례 했었고요. 또 그저께도 했었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좀 더 사업 시행 단계부터 그러니까 사업 기획 단계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업의 실행이나 설계, 시공 그다음에 운영, 평가 단계까지 4단계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단계를 적용시켜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구청 역시 개발의 모든 단계를 주민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표면상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하겠다, 주민과 소통을 하겠다 등의 이런 말이나 공약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행정체계에서 얼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원분들도 참석하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바꾼다든지 행정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잠깐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저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정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행정을 할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민주주의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8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독재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30년밖에 안 된 거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되기까지 지금 이제 3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정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진통들을 겪는 과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선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선으로 가야 된다. 관선에 문제가 있어서 민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 구청의 성토의 자리 같은데 공무원분들도 위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잘 조율해 가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그냥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그럼 먼저. 네. 그럼 송대식 의원님 말씀 주시면. 사실 구청 공무원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위에서 하라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건, 지금 아까 그 인터뷰를 하셨던 이병건 씨도 굉장히 매일 동네, 거의 제가 지나다니다 오토바이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매일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부지 찾아야지, 또는 뭐 부동산 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여튼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을 제가 딱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점 시설에 대한 카테고리 중에 거점 시설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 성북동 창작 연극 지원 시설센 건립에 대해서 252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설계 공모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민 설명회 한 번 안 했어요. 252억이 투자되는 거기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 거기에 뭐가 되는지. 오직했으면 제가 구청장을 상대로 거기다가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어떻게든 이거 좋은 콘텐츠니까 발굴해라. 그리고 나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공무원은 힘만 들이고 마지막에 그 예산은 결국은 또 이제 시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또 해서 그 예산 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로 봐서는 우리 구청이 어떻게 행정을 해야 나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암담해요. 보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하고 그 심의한 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면서 할 때마다도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 욕심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이윤희 시의원께서는 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생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뭐 대안을 어떤 방법을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와의 중재나 조정의 역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뭐 여러 가지 결정의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지난 연말부터 올 초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선도 당겨졌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플러스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는요, 예전 제가 한 1996년도부터 한 5년 정도 성북구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구청장의 비서진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그냥 좀 일방적인 게 좀 많았어요. 결정하고 그냥 전진. 그리고 그때는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리더십이 좀 통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 욕심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의 어떤 요구나 이해를 위해서 양껏 욕심껏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실현시켜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민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행정을 통해서 실현되길 원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거에 발맞춰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의 시대에 맞게,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부리셔야죠. 그게 우리 주민들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가면서 지금 그 변화되어가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주민 주체로, 우리 행정의 주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인데, 뭐 이런 공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저 또한 저희 역할을 다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역할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얘기들에 더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고 계신 분께서 하신 게. 네. 저는 인사 한마디로 나왔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성북동이 인적으로나 질적으로 참 자원이 풍부한 동네예요. 너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될 건데 글쎄 앞으로 어떻게 그걸 활용한 방법도 모색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2, 3년 전부터 우리 그 예술인들이 굉장히 이사 많이 왔습니다. 거의 뭐 서울시 60%가 이사 왔다고 합니다. 실제 뭐 제가 뭐 조사 안 해봤지만은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들 아니면 질적으로 역사 말고 주제가 역사 문화 지구니까 그런 뭐 공원이나 이런데 무슨 뭐 시무장 이렇게 세순의 집 그런 그 예부인들은 참 많이 오십니다. 뭐 평일에는 뭐 1,600명이 오시고 주말에는 2,000명이 오신답니다. 다녀가신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오신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많이 오실 걸 대비해서 보도 인도를 확장한다 이런 식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성북동이 너무 또 시끄럽다고 그래요. 개발이 되면 너무 시끄럽답니다. 시끄러워서 삼청동에 살다 와 성북동에 이사 왔는데 또 이사 가야겠대요. 시끄러워서. 사실 제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하게 어떻게 개발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이준호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마을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는 거에 있어서 소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모임을 하는데 책 모임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저 검토를 한다라는 모임을 이제 알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성북동천에서 그런 홍보를 다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셨어요. 길에다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양한 그 소통 수단이 있잖아요. 홍보 수단이 SNS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에서 뭐 가지고 있는 채널들은 많은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가장 홍보가 잘 되는 채널은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채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린 여기다 이렇게 알려 하고 나서 우린 다 알렸는데 너희들이 안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소통 방법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거든요. 관에서 주민들을 일일이 한 분씩 찾아갈 수가 없다면은 하다못해 플랜카드라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으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했던 워크숍처럼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안 오시는 거고 못 오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소통 방법에 대한 채널들을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이런 작은 단위의 뭐 마을이나 구 같은 작은 단위의 그 단체에서는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좀 더 많은 주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길이 되고 그게 이제 소통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나면은 찾아가서 보는 거거든요. 어디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계속 그 뒤로는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첫 번째 접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의원분들이 계시지만 구의원분들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잘 참여해서 그런 정보들을 주민들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가장 확실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을 통해 말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역시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계속 반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제 토론 마무리 부분으로 오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서 한 3분 정도 시간 마무리 발언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눈을 피하시네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신대식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야 결론이 잘 날 것 같아서 주민과 행정의 협력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정에 추진력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모든 사업의 성패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그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봐지고요. 지역의 자원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니까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우리가 오래된 시간을 가장 잘 간직할 마을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주민과 같이 행정이 다시 콜라보해서 훌륭하게 만들어내면 좋겠고, 아까 우리 그 마을살이 연구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정보가 잘 공유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은 뭐 쉽게 그 정보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하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성북구 의회에 올라가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의회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을 한번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사항이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준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두 의원분들께서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무슨 큰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박물관 뭐 들어오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이제 주민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고 하나는 뭐 문화재청에서 하고 하나는 구에서 하고 뭐 이런 이제 주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진행 방식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어쨌든 시설이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공모 이전에는 그게 되어야 되는지를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모를 해서 그거를 공모를 거쳐서 안을 선정을 해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이걸 지어야 된다는 걸 결정을 해놓고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5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이 보통 연구원인데, 그런 연구원들은 진짜 저희들보다 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게 예산에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은 이게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할 때부터 이미 주민들과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과정에서는.
그래야지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간 시설이 계획이 되고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주민들의 요구가 이거 당장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까지 지어라라는 요구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주민분들에게 그런 걸 요청을 드리면은 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네가 바뀔지에 대한 고려를 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직접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지금처럼 단기간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 예산 집행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 잡아서 다양한 수기의 과정이 그 안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이건 나라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좀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구상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에 잠깐 보태면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제가 일본말을 못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마을을 움직이는데 18년 걸렸대요. 맞습니다. 외국은 다 18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논의 중에 있는데 거의 결정이 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큰 프로젝트도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빨리빨리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빨리빨리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슬로우 없애는 게 이게 문제죠.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영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구청, 시청 간별로도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게? 서로 구와 시와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관이 어떻게 소통을 할까? 예를 들어서 그 보도블로 그 깔아놓은데 1년이면 2-3번 없습니다. 왜? 상수도, 가스. 참 그런 게 굉장히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별로 이렇게 어떻게 소통하는 그런 그게 없을까요? 그게? 근데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년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올해는 A라는 길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이 매설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에 2번, 3번 깐다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저거 멀쩡한데 왜 까나? 근데 사실은 내구년화는 지나. 그건 내구년화는 분명히 지난 거야. 그 전에 까면은 문책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이번에 그 길 쭉 하는데 경계석을 보니까 돌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것도 돌이야. 근데 그 돌이 하나도 안 상했는데 결국은 돌을 다 바꿔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돌이니까 바꿨지만 돌은 그래서 오래 쓰라고 돌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협의를 안 하느냐 부분은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일의 선호에 따라서 한 번 더 까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경계석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멀쩡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관계 여쭤봤어요. 이걸 재활용합니까? 버린답니다. 이게. 버린답니다.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우리 세금인데. 그런 개선책 우리 의원님들이 그게 안 될까요? 그게? 그런 거는 보도블록 같은 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교체하기 전에 주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그 작업이 먼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이것도 역시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제도적으로는 우리 송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포장된 것들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의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느껴지기에는 자주 이렇게
이렇게 뭐 연말 연말에 되면 하는 것 예산 같이. 남아서 막 쓰는 것 같지만 연말에 예산 그렇게 안 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되게 아깝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막 팡팡, 요새 같은 경우는 특히 지자체가 이렇게 팡팡 막 새로 만들고 뭐 할 정도의 그런 재정적 여력이 없어요. 복지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예. 생각해 주실 예. 것 같아요. 예. 이어서 마무리 발언까지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소통의 툴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런 자리 또한 저는 정말 우리 지금 마을 우리 PD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고 있는 우리 마을 PD님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자리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역의 현안이 궁금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이런 과정 또한 저희가 소통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자주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송대식 의원님, 저 그리고 구청 행정가 또 내지는 뭐 시청 행정가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부르시는 거에 대한 이게 항상 제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또 구청 행정기관이 불러지기가 어렵다면은 얘기 듣는 걸 뭐 마련하기 어렵다면 그런 또 중간다리 역할은 또 송대식 의원님과 제가 또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런 툴들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에 보면 이제 개발 중보다는 공사 중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우려하시면서 이렇게 공사하시는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죠. 네, 행정기관인데 여기에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북동은 소위 생각하는 무작위한 개발 이거는 좀 아닐 거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말 슬로우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정착하고 오래오래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살고 있잖아요.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을은 지금 오늘은 성북동은 개발 중이라는 주제로 성북동 창조문화 역사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누구에게는 옛 추억을 간직한 또 누구에게는 삶의 터전인 마을의 모습이 크게 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변화하긴 힘들겠지만 우리 성북구 주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모두 거주민과 함께하는 성북구 개발이 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해주신 패널분들과 참석해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제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